1월 9일 KMA 뉴스브리핑입니다. 중국 우한시를 다녀온 뒤 폐렴에 걸린 환자가 발생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건당국은 격리치료와 원인균 검사에 나섰는데요. 중국 우한에선 지난 12월 초부터 폐렴 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 원인균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의사협회와 협력해서 전체 의사의 중국 유행 상황과 신고 안내 문자를 발송해 지역사회 환자 감시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람 간의 전파나 의료인 감염 증거가 없다는 중국 보건당국의 발표에 따라서 위기 단계는 관심으로 유지했습니다. 질보는 우한시 방문 후에 2주 내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는 콜센터 전화 1339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건소에서 폐렴 예방접종을 맞은 70대 환자가 안면마비가 왔다며 피해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했었는데요. 대법원은 예방접종과 안면마비는 관련이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A 환자는 2013년 서울의 한 보건소에서 폐렴구균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좌측 안면에 마비 증상이 온 건데요.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과 안면마비 증상은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며 피해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1심과 2심은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대법원은 20년 이상 접종된 폐렴 백신과 안면마비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습니다. 개원 의사들의 평생 시간당 소득이 공무원보다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개원이 평생 시간당 소득은 29,724원인데요. 7급 공무원 기준으로 29,796원보다 약간 적습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개원이 은퇴 시점을 65세로 보고 29년간 근무한 개원이 평균 소득에서 등록금과 초기 개원 비용을 제외한 뒤 평균 근무 시간으로 나눠서 이같이 추산했고 7급 공무원 역시 60세 퇴직을 기준으로 평균 소득에서 등록금을 공제하고 평균 근무 시간으로 나눠서 계산했습니다. 의약품의 허가외 사용, 즉 오프라벨 의약품에 있어서 식약처보다는 의협 중심의 승인 제도로 운영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12월 모든 의약품의 허가외 사용에 대해서 식약처 평가를 받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의료계는 입장이 다릅니다. 의협은 허가외 사용 평가 절차는 해당 의약품의 안정성을 검토하고 부작용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실제 현장에서는 부작용보다 신속한 치료가 더 필요한 상황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의료계의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판단을 통해서 안전한 약제 사용을 유도하고 임상 현실에서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지만 야당과 의료계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20대 국회에서 어렵다면 21대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되도록 될 때까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공중보건 장학제도 운영을 시작하기도 했는데요. 목표 인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해서 고전했습니다.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이 실효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처럼 강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갈등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